맨유가 입스위치를 상대로 3대2 승리를 가져왔는데 오늘도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도루구가 전반전에 또 퇴장을 당하면서 도루구 없이 10명인 맨유가 쭉 남은 시간 후반전 풀경기를 소화를 했어야 했어. 근데 이거를 떠나서 일단 오늘 아모림이 준비한 시스템은 재밌는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활용법이에요. 원래는 아모림 체제에서 이 투미들도 조금 더 공격적인 미드필더가 한 명, 그리고 조금 더 수비적인 미드필더가 한 명,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브루노가 미드필더로 나와도 조금 더 비교적 올라가는 느낌의 미드필더로를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약간 제한적인 상황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빌드업에 도와주는 이런 느낌을 수행을 했는데 오늘 경기는 조금 달랐어요. 이날 경기 어떻게 운용을 했느냐, 아모림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6번 미드필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넘버 6 홀딩 미드필더 자리에서 최후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냥 아예 이 자리에 박혀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최후방 4선 맥과이어 옆으로 떨어져서 센터백 롤도 수행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위쪽에 있던 도루구 달로 전진하고요, 요로랑 더리우트가 넓게 벌리고 맥과이어랑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최후방 센터백 라인을 구성하는 이런 백포 빌드업도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에요. 맨유의 후방 빌드업 상황. 최후방에서 맥과이어가 볼을 소유하고 있는데 중원에 있던 브루노가 이걸 보고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 공간, 맥과이어 바로 옆 공간에 자리를 잡아요. 이걸 확인한 맥과이어가 브루노에게 패스. 브루노가 볼을 잡는데 이제부터 벌어지는 장면을 한번 주목해주세요. 브루노가 볼을 잡자마자 왼쪽 터치라인 인근에 있던 가르나초가 뛰기 시작합니다. 이걸 본 브루노가 가르나초의 앞 공간을 향해 롱패스를 방출하죠. 이후 가르나초가 넓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물론 이게 상대 수비에 막혀서 코너킥이 되긴 했지만은 브루노의 이 롱패스 한 번, 이 패스 한 번으로 맨유가 최전방에서 코너킥을 또 얻었어요. 이런 식으로 맨유가 간단하게 세트피스를 얻는 장면들이 이날 경기에서 몇 번이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윙백들 올라가고 기존의 센터백들 넓게 벌리고 맥과이어랑 비슷한 위치에 브루노가 아래로 떨어진다. 중앙에 있는 미드필더가 한 칸 아래로 떨어지면서 상대를 끌어들이고 최후방에서 직접 측면을 향해 롱패스를 쏜다. 그리고 이 볼을 받은 측면 자원들이 전진하면서 상대의 파이널 서드로 한꺼번에 올라간다. 저는 이 플레이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예전 은퇴하기 전에 토니 크로스가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크로스도 은퇴 전에 비슷한 플레이를 많이 했거든요. 중원에 있던 크로스가 한 칸 아래로 떨어지면서 왼쪽 자리로 떨어진다. 그 뒤에 반대편 빠르게 전진하는 카르바알이나 발베르데 쪽으로 한 번에 롱패스를 뿌린다. 이걸로 레알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었어요. 크로스가 뿌리면은 발베르데나 카르바알이 받으면서 전진할 때도 있고, 상대가 이거에 정신이 팔려서 왼쪽으로 조금 수비가 치우치면은 그 반대편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한테 자리가 또 나면서 크로스가 비니시우스한테 또 뿌려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모림이 브루노를 활용했던 플레이가 약간 이 크로스를 활용했던 것과 좀 많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입스위치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이다 보니까 브루노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에 많이 끌려 나왔고요. 그리고 브루노의 롱패스가 측면에 제대로 전달이 됐고, 뭐 도루구나 가르나초, 달로, 지르크지 이런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서 볼을 받아서 전진할 때 상대가 갑자기 파이널 서드 지역을 내주니까 이거를 파울로 끊거나 아니면은 골라인 바깥으로 내보내거나 이러면서 맨유가 위에서 세트피스 기회를 얻는 기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인지 오늘 맨유가 기록한 3골이 모두 다 세트피스 득점이었죠. 맨유의 첫 번째 득점 장면입니다. 왼쪽 전방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었는데 키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예요. 프리킥 상황에서 브루노가 가까운 쪽 지르크지랑 호일룬이 달려가고 있는 이 가까운 쪽을 향해서 빠르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킥의 궤적이 절묘하고 날카로웠다 보니까 목표로 한 지르크지랑 호일룬한테 닿지 않고 그 뒤에 있던 입스위치의 샘 모시를 맞고 자책골이 됩니다. 다음에 이어진 두 번째 골도 세트피스였습니다. 이번에는 코너킥이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키커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죠. 브루노가 맥과이어를 향해서 킥을 차는데 이게 맥과이어에게 도달을 하면서 헤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더가 키퍼한테 한번 막히면서 흘러나와요. 선방에 흘러나온 볼에 달로가 집중력 있게 두 번째 슈팅을 가져갑니다.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슈팅도 막히죠. 하지만 이 흘러나온 볼, 그 앞에는 골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더리우트가 있었어요. 더리우트가 마지막에 그 볼에 발을 갖다 대면서 맨유의 두 번째 득점이 터졌죠. 여기에 마지막 골도 세트피스였어요. 이번에도 코너킥인데 여전히 키커는 브루노죠. 이번에도 이전하고 패턴은 똑같아요. 브루노가 킥을 차고 세트피스에서 제일 위협적인 맥과이어를 직접적으로 1차로 노린다. 그런데 이전까지의 세트피스에서는 맥과이어가 직접적으로 득점이 안 나왔다면 이번에는 맥과이어가 상대 수비의 틈을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너무나 좋은 위치에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궤적에 깔끔하게 머리를 갖다 대면서 맨유의 세 번째 득점이 터졌죠.
진짜 오늘 브루노가 6번 미드필더 자리, 센터백 자리, 공격으로 올라갈 때는 10번 자리, 정말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팀의 승리를 좀 견인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뛰었으면은, 이게 10명이서 뛰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도루구가 나중에 퇴장을 당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르나초도 나가고 마즈라이가 들어오면서 오른쪽에 마즈라이, 왼쪽에 달로, 이게 10명이서 뛰다 보니까 안 그래도 체력 소모를 많이 요구하는 그 아모림의 시스템을 11명도 아니고 1명 부족한 상태에서 나머지들이 더 뛰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날 지르크지도 그렇고 브루노도 그렇고 후반전 막바지에 가면은 다 지쳐가지고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브루노의 헌신적인 모습을 제일 잘 요약한 이날 경기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후반 70분 때 입스위치의 공격 상황이에요. 입스위치가 전방에서 전개를 하다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데 이걸 본 브루노가 전력으로 뛰어가서 이걸 블록으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다가 곧바로 일어나서는 왼쪽 측면을 향해 뛰기 시작해요. 이후 패스를 받아 본인이 볼을 끌고 그 먼 거리를 혼자 질주, 최전방 박스 안까지 들어오죠. 이후 외곽에서 가운데 있는 마즈라위를 향해 아웃프론트 크로스를 보내주는데 이게 마즈라위한테 닿지 않고 흘러가면서 다시 입스위치의 소유권으로 넘어갑니다. 그 뒤에 또 브루노가, 이 전력 질주를 하면서 올라왔던 브루노가 상대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확인하자마자 또 전력 질주로 수비하러 아래로 내려와요. 진짜 저렇게 뛰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최후방에서 최전방 그 사이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신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저도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막바지에는 너무 지쳐서 경기가 끊겼을 때 중간에 잠깐 쪼그려 앉아 체력 보충을 하는 이런 모습도 나왔죠. 물론 맨유가 오늘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반성할 점들은 여전히 있었던 경기라고는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후방 지역에서의 불안함. 전반전 맨유의 첫 번째 실점 장면이에요. 입스위치가 후방에서 바로 붙여준 볼이 맨유 기준 왼쪽 후방, 입스위치 기준 오른쪽 전방에 있는 도루구 쪽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루구가 스피드 경합 상황에서 꽤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볼을 처리하는데, 그리고 상대 선수와 스피드 경합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는 없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 볼을 잡은 도루구가 골키퍼인 오나나와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좀 발생을 하면서 오나나한테 준다는 게 오히려 그쪽을 지나서 입스위치 공격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중앙 쪽으로 붙여주는 패스를 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맨유가 좀 어이없게 실점을 하게 됐죠. 다만 이 실점 장면이랑은 별개로 오늘 도루구의 플레이가 공격 상황에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아모림 같은 경우는 이 양쪽 측면을 기점으로 공격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달로가 있는 이 오른쪽에 비해서 도루구가 있는 이 왼쪽이 최근 몇 경기 동안 공격 상황에서는 더 좋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롱킥이나 아니면 가르나초의 패스를 받아서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상대 파이널 서드로 들어가는 장면, 이런 것들이 도루구가 번뜩이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여기 하프 스페이스까지도 들어가서 컷백이나 크로스를 한다든지 이런 공격적인 지표에서는 분명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다만 이 장면처럼 후방에서의 수비 상황, 최후방 골키퍼와의 호흡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레드카드를 받은 부분들, 이런 것들은 도루구가 뭐 아직 맨유로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시스템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할 만한 여지랑 시간이 충분히 좀 많지 않을까, 또 본인도 이거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들은 있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6번 기용, 이런 새로운 선수 활용법도 볼만한 거리가 있었고, 그리고 10명이서 뛰는 와중에도 나머지 선수들이 그걸 좀 채워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뛰었던 파이팅 모습을 보여준 거, 이런 모습들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도 우리가 다음 시즌의 맨유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품게 되는, 그리고 희망을 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